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공군 아빠 해병 아들님이 오프닝 기다리며 출근 준비 중입니다. 시선에 눈을 뜨게 해준 시선 집중. 오늘도 시선 업, 시사 업이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네, 그리고 짱가님이 전국이 산불로 어수선하네요. 자나깨나 산불 조심이라고 해주셨고. 그러니까 어제 수십 군데에서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안의 독도님은 하루라도 빨리 비가 와주길 기다립니다. 계속되는 산불 빨리 진화되길 바라며 활기찬 한 주 시작되세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JB가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전국적으로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왕산에서도 큰 불 났고 네. 홍성에서도 큰 불 났고. 맞아요. 그래서 특히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면서 홍성군 서부면의 서부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서부중학교 등 3개 학교가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불길이 좀 잡히길 바라고요. 오늘도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님이 100만 구독자 축하 선물을 지금 가지고 오셨대요. 상암동에 직접 오셨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상암동에 직접 오셨다고요? 네, 근데 안내데스크에서 선물을 좀 전달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작정 기다리겠다 뭐 이런 댓글을 주셨었는데요. 저희 PD가 안내데스크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좀 전달받으러 갈 거예요.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가 너무 건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예상 밖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저는 그냥 그 댓글창에서 이제 그 축하의 말 이런 걸로 이제 처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랑아빠님 76님께서는 더 나은 내일로 가는 길 많은 관심과 질타, 응원이 필요합니다. 시사의 바이블 김종배님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한마디 하라고요? 네, 바이블. 과찬이시고. 과찬이죠. 바이블은 삐딱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바이블은 교본인 거죠? 또 그렇다고 또 저렇게 봤냐?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그냥 촌철님들의 저희는 효자손입니다. 효자손. 가려운데 긁어준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블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시사 효자손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런 촌철님들의 사랑이 있어서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을 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01만 명을 지금 넘었는데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특별 이벤트를 엽니다. 100만 구독 다 내 덕이다. 내가 이렇게 전파했다. 나 이렇게까지 알려봤다. 이런 여러분의 무용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이번에는 치킨 교환권입니다. 이거는 시선집중 PD가 준비한 선물이고요. 저번에는 햄버거였고 이번엔 치킨이었고. 네. 좋네. 다음에는 뭘까요? 기대되시죠?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뭐 피자입니까? 어디로 티를 내야 하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 구독자 내가 만들었다. 다 내 덕이다. 이렇게 티를 내주시는 분들 중에 소개되신 분들한테는 치킨 교환권 쏘고요. 그중에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서 전화 연결도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인공이죠.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주인공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100만 구독자는 달성을 했으니까 더 널리 전파해서 빠른 속도로 200만 가고요. 청취율 부동의 1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제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심평 변호사 잘 아시죠?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은 차츰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했는데 핵심적인 건 검찰 편중 인사 그리고 보수 측만을 향한 구애였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4번이나 방문한 일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에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 가서 프로야구 개막식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을 찾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31일 순천 가뭄 상황도 좀 살폈고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대구 서문시장 방문은 사실은 상징성이 좀 있는 장소라서 네. 좀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뭐 심평 변호사가 이미 집토끼 전략이라고 분석을 한 만큼 뭐 우리는 전략적 측면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불안감의 발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불안감이요?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의 축이었던 20대가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3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 비율이 각각 30대 6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긍정이 13%, 부정이 70%로 긍정은 세대 가운데 가장 낮았고 부정은 가장 높았습니다. 20대의 이런 평가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일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이걸 복기해 봐야 되는데 거리두기입니다. 메시지를 발신하기는 하는데 저 멀리서 마이크 잡고 말할 뿐 20대와의 대면 접촉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 사례가 뭐냐? 대구 경북인데요. 대구 경북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41%, 부정 43%였습니다. 긍정은 가장 높고 부정은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 중에서. 이 대구 경북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럼 태도는 뭐였을까요? 대면 접촉이었습니다. 인파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더마카가 순천도 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순천은 인파 속으로 뛰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일정을 놓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자, 이런 상반된 태도, 상반된 행보는 불안감에 빠졌을 때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안의 근원을 경계하면서 안정감의 요람에 의지하려 하는 것이죠. 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였던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지 오래라.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헌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돌파형마저 실종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심경에 태도가 위축돼서 행보를 안전 위주로 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정치권에서 사실 이런 집토끼 전략, 뭐 위기가 좀 느껴질 때마다 나오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JB가 진단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효과는 있을 것이냐? 지지율 반전에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자, 진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통 효과? 진통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통증의 증상을 완화하는 게 진통 효과입니다.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윤석열을 연호하는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진통 효과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리적 진통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 그 자체가 지금 제거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뭡니까? 정책적으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뭔가 완전히 철회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다음에 대일 외교 논란 사그라들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되는데 더 불거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제거된 게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치적 불안감으로 가는 건데 이런 어떤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인파들의 연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늘 4.3 추념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지 않습니다. 작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제주를 찾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3월 8일 대선 치르기 직전 대선 후보 시절에 또 제주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들어주시죠. 절대 우리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가 가고 국민의힘에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왜 안 가는 걸까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는 해외 순방 준비 등이었는데 글쎄요,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외 순방 준비에 바빴다면 대구에 가서 개막식 시구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이 당장 불거지기 때문이다. 바로 야당도 이 점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를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살피다 보니까 조금 전 짚은 행보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에 4.3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욕보이는 현수막이 다수 내걸린 바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임명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4.3 왜곡 주장 논란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제주도민이 마냥 활짝 웃으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반길까? 여기에 물음표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 등폭되고 그 결과는 보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뒤따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갈 길은 걷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따라붙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작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늘 고민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했던데 혹시 제주를 오늘 방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 거를 피하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방문은 이미 며칠 전부터 보도를 탔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난다면 아마도 추념식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더라도 공식 추념식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추념식장에서 조우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제주 방문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 가지 않은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만남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악수하고 웃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오늘 한 조간에 따르면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 또 이런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방문 시점은 오후이고 민주당이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것은 오전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아무튼 이 보도만 놓고 본다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뭐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될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한덕수 총리의 기념사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메시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정광훈 목사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너아라 TV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참에 나는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디라고 말이야. 아니 다 죽은 대한민국을 가문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김재원이 뭐 틀렸다고? 김재원 의원이 이제 겨우 눈을 뜬 거야. 이제 겨우.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신도 강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내가 이런 무례한 말을 해야 되겠어. 이 자식이 말이야. 당신은 일생 동안 정치 붙잡고 밥 먹고 살았잖아. 우리는 강화문 운동이 정치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거.
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라고 말한 데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그때 광화문 집회에 간 건 이재호 전 의원이 문재인 타도 집회이니까 한 번만 연설해 달라고 해서 간 것이지 그 목회자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그 목회자를 보고 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정광훈 목사가 오늘 아침에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후보 때는 나한테 왜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 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광화문 집회 참석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재호 전 의원 부탁으로 갔지 목회자 보고 간 건 아니라는 홍준표 시장의 주장 좀 궁색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을 전세 놓듯하고 집회를 연다는 건 그때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보고 간 것이 아니다? 납득이 되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백로가 가지 않는 곳은 까마귀 노는 곳이지 까마귀 둥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과 까마귀 둥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죠? 그죠? 두 번째.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8분의 1의 득표율을 목표로 5분의 1이 되겠네요. 5분의 1 득표를 목표로 한 사람에게 조직표는 절실했었습니다. 최고위원 도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반면 홍준표 시장은 차기를 노리는 사람입니다. 제한된 조직표는 영양가가 없는 걸 넘어서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조직된 표가 정광훈 목사와 연결되어 있는 극우와 연관된 거라면 이렇게 홍준표 시장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선 정광훈 목사와의 대립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도 어필의 특혜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전광훈 목사와 각을 세우는 게 뭐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모습 참 보기 좋지는 않은데요. 토토로님이 이거 폭로전인가요? 해주셨고요. 김종희님은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되니 이런 촌극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종교가 더 위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오디오를 찾으면서 들어보니까 약간 해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왜요? 정광훈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원래는 이번에 그 최고위원 경선에서 4위인가? 그랬는데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서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혹시 빚진 게 있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그 빚이라고 하는 게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의 빚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근데 그거는 또 정광훈 목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요거는 조금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확인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한 표 던진 그 표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또 그분의 주장일 뿐이겠죠. 그거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왜? 이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